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언제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성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처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입니다. 그럼 만약 시간이 지나서 공소 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면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 제기했다라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공소시효, 그래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또는 공소시효가 이미 종료되어 있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검사가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고요. 공소권이 없다. 공소할 권한이 검사에게 없다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성범죄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으로 본다면 2007년 12월 21일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폭력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는 2012년 12월 18일 그리고 그 법의 효력이 발생된 2013년 6월 19일 2013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소시효의 계산 방식 자체가 규정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경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된 규정들을 대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공소시효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이 100년이든 200년이 지나든 사람이 살아있다면 처벌하겠다라는 형태로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강제추행 이런 정도의 범죄들 기타 강간상해, 강간치상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뒤따라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 공소시효를 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적용된 시점이 언제부터다? 2013년 6월 19일부터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 관련된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를 배제하자. 이제는 끝까지 처벌한다 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가 멈춰져 있다가 어느 일정된 시점부터 진행되도록 하는 10년짜리 범죄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부터 10년을 계산한다 라는 방식을 취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보통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 범죄가 완성이 된 시점부터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범죄가 이미 종료됐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다.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공소시효가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 성년이 되고 나서 충분한 공소시효 기간 동안 고소고발 여부, 처벌을 구할지 여부, 조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정지, 중단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기산점을 뒤로 하는 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공소시효의 기산일, 시작점을 뒤로 밀어서 성인이 됐을 때 출발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성년이 됐을 때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미성년자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새롭게 또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DNA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증거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DNA 결과물을 누적시키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과거 사건의 DNA와 새로 잡힌 범죄자의 DNA를 일치시켜 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잡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죠. 충분히 과학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됐다. 현장에서 DNA가 나왔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DNA 증거가 나왔고 그게 범죄자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늘어나는 거죠. 강제추행 관련된 성폭력 범죄죄들, 강도강간, 또 아청법 7조의 죄와 같이 특별한 법 규정 중에서 주로 강력한 성범죄들이 되고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의 죄에 해당되는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 구조적으로 성범죄의 DNA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 드린 내용들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리되어 있는 법률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행위 자체가 개정 전에 이루어졌고 개정 전에 뭔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쯤 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부칙 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법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한다 라는 것을 적용해 놓는 것이 이제 시적 제한에 대한 부칙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2012년도 12월 8일에 개정해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전체 규정들, 성폭력 관련된 재규정들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 공소시효 관련된 개정의 그 규정 자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칙에서는 공소시효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가지의 문제는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과거에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연장을 했던, 배제를 시켰던 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변경을 했던 그것이 과거로 넘어 들어가서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것을 되살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 6월 19일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배제, 연장, 기산점의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가 2013년 6월 19일이 되고요. 그 중에 DNA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일정 조정상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심각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고 보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공소시효에 대한 기산점, 공소시효 계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소시효 규정을 두 가지 개념을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개념 중에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라는 법리적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진정소급효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 공소시효도 완성된 경우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진정소급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진정소급효는 진행 중에 거의 끝나가거나 또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공소시효 자체의 적용을 없애는 것, 그것을 부진정 소급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2015년에 나온 판결에 공소시효 정지 연장 배제와 관련돼서 해석론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중간간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2013년도 6월 19일에 효력이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특례조항 신설 전에 이미 소급표가 완성이 되어 있고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고 공소시효 자체에 대해서 부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규정을 갖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만큼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기간의 계산, 공소시효 연장 배제에 대한 판단, 공소시효의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행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단을 받은 것을 보면 검사는 공소 제기를 했고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법원 재판이 연소 판결이 아닌 형태로 진행이 쭉 되었었던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소 판결에 나도 검사 입장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면소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2가지 정도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신장애인이나 또는 농아자 이 관련된 내용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심신장애, 술을 마시거나 또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는 농아자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해 줄 수 있다. 감경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했다면 좀 봐주는 그런 조항들이 심신장애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가 야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고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안이므로 심신상실, 심신장애 이 상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형의 감면을 구할 수 없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법원에서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그 정도의 주장 갖고는 절대로 감면이 되지 않고요. 음주운전하고 좀 이게 괴를 비슷하게 본다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술을 먹고 그런 상황을 더 조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장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성범죄와 관련돼서 여러 조문에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고소를 취하면 처벌 못한다 라는 조항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6월 19일 날 전면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규정이 전부 다 성범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날짜상으로 행위가 언제이냐에 따라서는 고소권이 존재할 수도 있고 친고죄일 수도 있고 친고죄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공소시효가 배제된 사건들 또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공소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막 늘어난 사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가끔은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범죄인가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범죄인가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정 법률 부칙 규정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합의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2013년도 6월 19일 이전의 범죄라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